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민자 아나운서입니다. 정말 좀 오랜만에 지금 설 연휴 끝나고 저는 2주 만에 녹화를 하러 또 경기톡에 왔는데 요새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암호화폐, 가상자산 쪽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 중에서는 한 번도 이런 암호화폐 같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런 열화 어린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뭘 가져와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은 오늘 주제 꺼내기 전에 간단하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현재 코인 상황 흘러갔는지 정리를 먼저 해봐야겠죠. 우선 오늘 녹화 기준일이요. 2월 6일 목요일에 현재 저희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라고 하면 2월 5일 수요일이겠죠. 이날 기준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가 좀 무산이 되면서 아쉽게도 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 비트코인이요. 97,000달러 선을 회복을 해 주긴 했는데 이제 밤사이 장중에는 7,000달러 선 아래로 아예 밀려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가상자산 차르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이 가상자산 차르의 첫 기자회견 이후로 기대가 좀 실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기자회견 내용을 좀 봤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실망 매물이 나왔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기자회견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해 오겠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바로 SEC 태스크포스 거기서 로드맵을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대선 기간부터 공약을 했었던 가상자산 대통령으로서의 첫 발이 바로 이 SEC 태스크포스를 꾸린 거였는데요. 자, 현지 시간으로 정확하게 1월 21일이었습니다. 취임식 바로 다음 날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새로운 가상자산 TF를 출범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대감을 모아줬었죠. 제가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취임식 당일날은 좀 비트코인이 많이 밀려났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30분 정도 되는 결코 짧지만은 않은 그 취임식 연설문 전문에서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좀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당근을 주듯이 그 다음날에 바로 이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을 시켰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지 벌써 한 2주가 정도 채 지나지가 않아서 현지 시각 2월 4일 로드맵의 전체적인 계획을 담은 성명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정말 미국 사회에서도 당연히 이 성명문의 기초에서 특히나 이렇게 새롭게 출범을 하는 기관이라면 앞으로 이 기관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낼지를 바로 이 성명문을 통해서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로드맵 분량이 좀 많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적인 로드맵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향후 있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명확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규제가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rule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rule이라는 단어는요, 규제라는 거는 거기에서는 또 긍정적인 어감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억압을 하는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써 보자면 이게 조금 더 양지화되고 그리고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 준다. 그게 바로 룰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규제라는 거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미국상 룰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수장부터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SEC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이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Hester M. Pierce. 자, 이 피어스 굉장히 또 우리 피어스 네, 여사님이 굉장히 또 뒤에 성조기를 멋있게 깔고 멋있는 눈빛으로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확실히 좀 이제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 기억나시는 분들 다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암호화폐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암호화폐를 싫어하셨죠. 그리고 기억나시죠? 그분의 마지막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앞둔 지 진짜
며칠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그냥 사임을 해 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암호화폐를 꾹꾹 눌러 억압을 하시고 리플을 그렇게 때리시던 분이었는데 그분과 정반대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전 SEC 의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목소리를 내신 분이어 가지고요. 이 헤스터 피어스 공화당 의원입니다. 당연히 공화당 분을 안 쳤겠죠. 이분의 별명이 크립토 맘, 크립토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의 이렇게 좀 규제를 풀어줄지 참 이렇게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확실히 SEC도 좀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가니까 좀 전 위원장 퇴임과 함께 좀 맞물리게 되면서 또 공화당의 다수 체제로 전환하게 된 이후로부터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점점 바꾸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네. 자 저희 그러면은 앞서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SEC 태스크포스가 어떻게 꾸려지게 됐고 그리고 수장은 누구이고 앞으로 이 로드맵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었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 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로드맵에 대해서 이분들이 면책 조항을 6가지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상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무슨 어떤 새로운 뭐 기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피 조항 이런 쿠션 같은 거는 미리 깔아두는 게 기본이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약간 이분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TF 업무를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의 미국에서 가상자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특히 유리해질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10가지 한번 다뤄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도 ETF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까지 오늘 싹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도록 할 거는요. 이 로드맵 면책 조항 6가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정말 이거 영어에 친한 네 여러분 갑자기 웃음이 나오시죠? 네. 저도 영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예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나도 재밌게 말을 시작을 해 봐야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분이 뜬금없이 로드트립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들 로드트립 굉장히 좋아하죠. 그분들은 굉장히 정말 아주 대륙과 대륙을 횡단해서 이렇게 자동차로 여행하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크기 때문에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로드트립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가족끼리 로드트립을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다. 뭐 매년 오하이오부터 메인까지 이렇게 뭐 오하이오 투 메인 뭐 이런 식으로 왕복하는 그런 로드트립을 너무 좋아했는데 당시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좀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여행이 줄을 이뤘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앞으로 TF팀의 행보를 바로 이 로드트립에 비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도 안 졸고 잘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전에 있었던 그분 기억나시죠? 그 부리부리하신 그분. 그분을 살짝 저격을 또 하시는데 이렇게 지난 10년간 우리 SEC는 이제 규제라는 그런 툴의 사용을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제가 긍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규제라는 이런 어떤 도구, 기술, 툴의 그런 사용을 거부하고 목적성이 없는 그런 여기 크립토 로드트립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그냥 목적성이 없는 그냥 덜커덩덜커덩 하는 그냥 구비구비 길을 여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지만 나는 앞으로 우리 암호화폐 TF가 가야 할 로드트립은 이전보다 더 수월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TF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밝힐 것인지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면책 조항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자, 그래가지고 first, second, third, 그 다음에 fourth, fifth, sixth 이런 식으로 6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분들도요, 이제 이런 마인드는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첫 번째, first, despite now being charged with leading the SEC's new crypto task force, the views that I express my own is a commissioner and not necessarily those of the SEC of my fellow commissioners. 자, 한마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태스크포스 팀을 이끌고는 있지만 저는 정말 제 위원으로서의 견해이지 반드시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제 SEC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제 동료들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회의 입장은 중요한 단어 나와요. 위원회의 입장은 반드시 always require a vote of the commission. 이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독단적으로 좀 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다찌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 뭐 투표를 안 한다 뭐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 이 난장판에 빠지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참 우리 걸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힘 참 많이 들었을 것이다. 나도 알고 있다. 저 뭐 이런 얘기들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많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규칙이 제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또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식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결과들을 하나하나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 번째 third. 네. third. 여기죠. The task force wants to travel to a destination where people have great freedom. 한마디로 태스크포스는 정말 이 사기꾼의 안식처가 되지 않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이게 가장 핵심 문장인 것 같아요. 그동안 가상자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리스크죠.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법적인 구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었죠. 이 부분을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뒤에서도 반복을 해주십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보도록 할게요. Fourth, Task Force is working to help create a regularity. 계속 규제 regulate 나오는데 긍정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중요한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업계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 여기 프레임워크 나와 있죠.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 테니까 웬만한 우리 다른 증권사들 뭐 그런 데가 우리 유가증권 이런 게 우리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 프레임워크 짱짱하게 만들 거다.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fifth, 다섯 번째 볼 시간인가요? 뭐 위원회 직원들은요. 이거는 좀 눈물이 났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린대요. 그래도 지금 최대한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냥 그렇게 너무 쪼우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sixth, 마지막입니다. 자, 더 나은 규제 환경에 대해서 뭐 어떤 암호화폐나 토큰을 우리는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To a better regularity environment should not be viewed as an endorsement of any crypto coin or token. 확실하게 밝혀두죠. 저희는 그 어느 토큰이나 어느 코인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으로 현 사안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초장부터 면책사항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전 SEC 그런 어떤 체제에 대한 불만 표출 그리고 그들이 부족했던 점이 바로 프레임워크 규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고 우리는 거길 보강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에 크게 많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굉장히 좀 민주적인 그런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태스크포스의 시작이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면책 조항
이제라고 읽고 우리가 핑계라고 쓰죠.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왔으니까 과연 이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벌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목록 10 가지를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5 가지 먼저 한 영상에서 볼 거고요. 또 두 번째 다음 영상에서 또 5 가지 이렇게 총 10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Now with those rather rough disclaimers out of the way. 자, 근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딱딱하게 얘기했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시청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네요.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 TF가 어떤 일을 할지 설명을 하겠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장이 또 여기 한번 나옵니다. 자, 어느 쪽이냐면요. 자, will collaborate with other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with state securities regulators and with our international counterparts.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을 2개를 바로 연달아서 하고 왔거든요. 발음이 살짝 꼬이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연방 정부 그리고 각 주의 증권 규제 기관, 심지어 다른 국제 기관들과도 협력을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직통으로 연락할 거고요. 우리는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This list is not exhaustive, nor is it presented in order of priority or order of expected completion. 자,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앞으로 10가지 목록이 나올 건데요. 이 목록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변경이나 수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가 절대 우선순위나 또는 뭐 예상되는 완료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니까 번호 순서에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하면서 처음부터 오해 소지가 없도록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security status. 보안 상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이 증권법에 따른 암호 자산의 상태는 다른 많은 질문을 해결하는데 기본이 된다.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는 뭐 다양한 암호 자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scoping out. scoping out을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범위를 확정짓는다. 범위 설정 이 정도로 하면 적절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 태스크포스는 우리 증권거래위원회 관할권의 밖에 있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이전에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넘봤다든지 아니면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지도를 그려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이분 굉장히 열려 있어요. 왜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직원들이요, 굉장히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거를 환영한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헷갈리면 그냥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는 질문 좋아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 coin and token offerings. 자, coin and token offerings 여기는 좀 약간 분량이 긴데 뭐 한마디로 코인과 토큰의 제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을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task force also is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recommending commission action to provide temporary perspective. 너무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태스크포스는 또 발행기관 또는 책임을 지려는 다른 기관이 뭔가 이런 특정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해당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 brand new로 유지를 하고 또 어떤 이렇게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위원회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는 그런 코인,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코인이나 토큰에 대해서 소급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한마디로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강력한 조치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듣고 웬만해서 사기 사건 같은 거 있었을 때 가이드라인에 잘 따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바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egistered offerings 등록된 오퍼링. 태스크포스는 이 직원들과 협력을 한다고 하네요. working with staff. 그래서 이 오퍼링 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진로를 가질 수 있도록 자아 실현도 도와주시나 봐요. 규정 A 그리고 crowdfunding 나와 있죠. Regulation A and crowdfunding. 이런 규정 A와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기존의 등록 경로를 수정하도록 권고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양분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special purpose broker dealer. 특수 목적 중개업자. 한마디로 이 태스크포스는 이 특수 목적 중개업자의 무조치 성명에 대한 업데이트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참 이것도 말을 무슨 말이야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한마디로 그냥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다른 장애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개업자로서 증권을 보호하고 대중과 협력하겠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지막 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맨 처음에 봤고요.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6 번부터 또 10 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저랑 자세하게 보도록 하시죠. 여섯 번째, Custody Solutions for Investment Advisors. 투자 자문가를 위한 보관 솔루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앞에다가 좀 해주시지. 자, 무슨 이야기냐? Will work with investment advisor to provide an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 또 나왔죠. regulatory framework. 굉장히 이 프레임워크가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나 좀 자세하게 나올지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기대가 되네요. 좀 나오면은 많이 가상자산의 플러스가 될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within which advisors can safely 안전하고 legally 합법적이고 그리고 and practically custody client assets themselves of with a third party. 자, 실질적으로 그리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규제 체계를 제공을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암호화폐의 보관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일으켜지고 있죠. 또 그런 것들도 요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양자컴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이런 암호화폐가 창과 방패처럼 뚫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예 그냥 보관 솔루션 자체를 우리가 마련을 하겠다라고 시스템적인 이야기까지 공언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신뢰가 많이 가기도 하고 좀 실용주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일곱 번째, crypto lending and staking.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중요한 이야기를 다 뒤에다가 넣어 놓으셨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암호화폐 대출 그리고 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증권법에 적용을 받을지 명확성을 제공을 해야 한다. 중요한 거는요. 아직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증권법을 적용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저희가 빨리 딱 깔끔하게 정해 드릴게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법률 하에서 어떻게 또 새롭게 구성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까지 모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출과 스테이킹 관련해서도 이런 증권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완충 장치를 마련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8, 여덟 번째, Crypto Exchange Traded Products,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상품. 자, 이 위원회는요, 이미 새로운 유형의 아메아포 거래소 거래 상품을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서 SRO 제한 규칙 변경을 받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 태스크포스가 직원들과 이 스테이킹 그리고 또는 현물을 생성을 하거나 또는 상환을 허용하는 것들도 물론 포함을 하고요. 또 기존 거래소 거래 상품의 특정 기능을 수정하기 위한 요청을 고려하는데 많은 전폭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약간 마지막에 살짝 사족 아닌 사족을 달아 넣는데 살짝 한 발을 빼십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마지막 문장. Before these changes can be operationalized. 죄송해요. 오늘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이런 변화들이 새롭게 가동이 되기 전에, however, the commission may have to make progress on custody and other issues. 자, 이런 위원회는
보관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해달라고 서두르는 거 우리가 일단 보관이랑 다른 문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먼저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줄 테니까 그만 찡찡거려. 그만 독촉해. 그런 이야기를 돌려서 하시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learing agencies and transfer agents. 청산기관 및 양도 대리인.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암호화폐에 있어서. 암호화폐와 이 청산기관 그리고 또 나중에 대리인 규칙과의 어떤 교차점에 대해서도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 왔지만 아무도 중재해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재를 해주게 됨으로써 그 리스크를 많이 감소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증권 토큰화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현대화하려는 시장 참여자들과 계속 협력할 거래요.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NFT 이쪽도 생각이 나고요.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상당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쪽이랑 앞으로 좀 협업을 할 것이다 라는 예고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이쪽 한번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Cross-border Sandbox. 자, 국경 간의 샌드박스. 많은 암호 샌드박스가 무슨 말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많은 이런 암호화 프로젝트들이 사실상 정말 하나의 국가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넓게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뭐 달러, 원화 이런 화폐와는 다른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경을 초월한 그래서 샌드박스 마치 모래사장처럼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런 다양한 국경을 초월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임시적인 그런 시간 범위 내에 한마디로 빠른 시간 범위 내에 우리가 이런 제한된 규모 그리고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거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최대한 영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이야기까지 10번째 우리 전 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그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챙겨보고 왔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굉장히 약간 MBTI가 있다면 T반, F반이지 않을까. 왜냐? F들 특유의 약간 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좀 굉장히 잘 해주고 계세요. 뭐가 문제고 그동안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했는지 이런 고충들을 또 잘 어루만져 주고 있는 반면에 T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더 웃긴 거는 이제 우선순위까지 나 일단 이거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단계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물론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돈을 다루는 건데. 그래도 좀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분 화법 상당히 제 스타일이시네요. 자, 아무튼 우리 마지막으로 다뤄볼 내용은 암호화폐 이 태스크포스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방법인데요.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여기 이 전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How to engage with the crypto task force. 자, 당신이 이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암호화폐 TF팀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Written submissions. 굉장히 간단하게 정말 서면 제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계속해서 이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태스크포스가 고려 중인 문제에 대해서 서면 의견,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의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Crypto Task Force Info이라고 적힌 이메일 여기에다가 이제 이 메일로 서면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출된 문서가요. 일반적으로 www.sec.gov 이 증권거래위원회 제가 이 사이트 설명하는 거를 잠깐 앞에서 깜빡했네요. 자,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사이트입니다. 네. 기사 아니고요. 그냥 언론사 사이트 아니고요. 정부 공식 사이트예요. 증권거래위원회 SEC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뉴스룸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발표했던 뭐 성명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자회견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 뭐 비디오도 나와 있고요. 행사 일정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참고를 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가상자산 관련은 앞으로 SEC와도 굉장히 좀 밀접한 이런 이슈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무튼 여기에다가 박제를 시켜버리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미리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거 알고 여기다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서 보내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출된 의견은 이게 좀 중요하네요. 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You should 그 전 앞에를 좀 보자면 "Submission received will be paused without change or redaction of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제출된 의견은 개인 식별 정보를 편집하지 않고 너 이름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생년월일 너가 누군지 이런 것들 전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박제가 된대요. 게시가 된대요. 자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제출물만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볼 수 있고 우리 선생님이 볼 수 있고 저희 피디님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의견만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메일상으로요. 막 욕 같은 거 "아 너네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규제하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세부 절차에 따라서 기밀 처리를 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과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 음란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제출된 자료는 부분적으로 편집하거나 완전히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 고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Privacy 여기 좋은 단어 하나 나와 있네요. Privacy Act Notice 이게 미국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여기 이 단어가 나오면 '아 개인정보보호법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in person or virtual 실제로 대면 또는 비대면을 통해서 미팅도 하시겠대요. 뭐 어떻게 미팅을 하실 건지를 봤는데 진짜 그냥 일반 대중과도 직접 또는 가상회의 뭐 줌 같은 거겠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미팅을 하신다고 하세요. 자 그래서 간략한 서면 요약을 제공하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요약 마찬가지로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대중과의 뭐 투명한 소통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열린 대화를 촉진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참여는 모두 다 여러분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여기에 박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 주셨네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뭐 서면 제출을 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개인 정보가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올라온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저희 긴 내용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